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뭐, 안녕할 건 없죠. 연달아 지금 녹화하고 있어갖고. 여러분들 연달아서 보죠, 보통. 3시간이 연달아 있을 때 그걸 뭐 오늘 보고, 아침 보고, 점심 보고, 저녁 보고 이러진 않죠. 예. 연속해서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큰 부담이 없는 내용으로 지금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도 끝났고, 좀 릴렉스하게, 좀 쉬라는 의미에서. 뭐, 강의는 쉴지 모르는데 과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변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함수도 일부 좀 포함이 될 겁니다. 앞에 2시간은 변수 위주로 좀 설명을 했죠. 변수, 로컬, 지역, 그리고 다양한 유형들 설명했고요. 지금도 이제 변수, 가변 변수, 함수와 관련된 변수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예, 배우는 내용은 첫째 시간에 변수의 속성, 전역 변수, 지역 변수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 변수의 저장 속성과 연결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요번에는 가변 매개 변수. 요거는 재밌는 거고요. 쓰면 좋은 거거든요. 알고 있으면 좋고요. 전공자들도 잘 걔들 뭐 원래 교양이 없는 애들이니까 뭐. 예, 그리고 순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전공자들이.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건 아니고 재밌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그런 개발들 저것까지 하기에는 몇 가지 유형 말고는 특별한 건 없고요. 학생들이 배울 때 알고리즘 분석할 때 굉장히 좋은 예제입니다. 보통 이게 자료 구조 배울 때 서칭할 때 저 알고리즘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또는 뭐 진법 변환, 팩토리얼 계산,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거 있죠. 그런 거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 재밌습니다. 알고 있으면 좋죠. 예, 이런 내용으로 이번 시간 강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했던 것 간단히 복습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장 유형 얘기했었죠. 전체 95% 이상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쓰지도 않는 그런 기능이라고요. 좀 알고 있으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C 프로그램 언어에서 별거 아닌 변수 하나 저장하는 것도 제어가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 프로그램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또 더 빨리 돌게 하는 거죠. 결론 메모리 조금 잡아먹고 속도는 더 빨리 그런 이유로 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저장 유형을 사용하는 게 좋으냐인데 뭐 메모리 조금 잡아먹고 속도 빨라지는 거 쓰면 됩니다. 그게 뭐냐인데 요즘에 컴퓨터 좋습니다. 좋은 컴퓨터 사면 됩니다. 램 좋은 많이 꽂으면 됩니다. 그러면 되죠. 뭐 프로그래머가 이런 것까지 신경 쓴다는 거는 이건 너무 안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자동 저장 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하기 좋다는 거죠.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자동으로 메모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해 준다는 거죠. 스태틱 같은 거 쓰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또 이런 면에서는. 자동 저장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함수 블록이나 이런데 독립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른 데 거 끌어다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거기서 작업한 내용을 리턴이나 이런 식으로 돌려받아야 되지 거기 저장된 변수를 이용한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들 쭉 적혀 있지만 설명보다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각 부분은 독립적으로 설계한다는 것이 중요하며 독립적으로 설계돼야만 유지 보수가 쉽다. 남한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프로그램도. 자동 저장 유형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변수는 레지스터 유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 좋다니까 쓰도록 합시다. 많은 작업할 때, 큰 작업할 때, 오래 도는 작업할 때는 레지스터 성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변수값이 함수 호출이 끝나도 그 값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거는 정적으로 선언해라. 이제 지역 정적으로 한다. 정적 변수로 선언하라는 소리입니다. 만약 많은 함수에서 공유되어야 할 변수라면 외부 변수를 쓰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 많은 소스 파일에서 공유되어야 할 변수라면 외부 참조 변수를 써. 이건 또 뭐야? 외부 변수라고 그러면 이거 스태틱 변수 얘기하는 거고요. 외부 참조 변수면 익스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익스터널 해갖고 익스터 trn 했던 거 있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유형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그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필요할 때 검색해서 쓰면 되니까요. 요번 시간 거네요. 가변 매개 변수. 매개 변수가 뭐죠? 함수에서 전달받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 함수 위에 선언하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 가로 속에 이게 매개 변수잖아요. 이때 이 매개 변수가 보통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개수가 맞아야 된다고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
선언한 것과 함수를 부를 때, 콜할 때 그 매개 변수의 개수는 늘 일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 보낼 때도 있고, 두 개 보낼 때도, 세 개 보낼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한 겁니다. 그때 그 뒷부분을 점점점 처리해버리면, 웃기게 표현했어요. 점 3개입니다. 점점점이라고 표현하게 맞나, 3개? 라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그거에 따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몇 개 있는지 어떻게 알지? 여기 넘버 들어갔잖아요. 개수 지정해 달라는 거죠. 이런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스탠다드 아규먼트라는 이 표준 라이브러리를 위에 인크루드 시켜 놓아야 됩니다. stdarg 아규먼트는 C 표준 라이브러리 헤더로 인자수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함수를 허용하게 해준다. 함수의 인자의 개수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준다. 그겁니다. 이 헤더는 알려지지 않은 숫자나 타입의 함수 인자 목록을 통해 절차를 알려지지 않은 숫자나 타입의 함수 인자 목록을 통해서 통한 절차 말이 꼬였네. 이 헤더는 알려지지 않은 숫자나 타입의 함수 인자 목록을 통한 말이 띄어쓰기라서 그러나? 예, 이게 이제 그 매개 변수 함수 인자 목록을 통해서 몇 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쓸 수 있게 해준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무슨 생각으로 타이핑했지 이거? 졸면서 타이핑했나 본데요? 미안해요. 예, 맞아요. 예. 몇 개인지 모를 때 쓰라는 거예요. 뭐 C++에도 이런 기능이 있는데 거기는 뭐 CST, CSTD, C 스탠다드 아규먼트 앞에 C자가 붙었구나. 어쨌든 스탠다드 아규먼트 헤더 파일을 씁니다. 매개 변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를 때 쓰는 그런 기능입니다. 특별한 기능입니다. 전공자들 많이 쓰냐고요? 안 쓰죠. 써본 적 있냐? 없을걸요? 한번 손 들어봐봐요. 전공자 중에 스탠다드 아규먼트 헤더 파일 써가지고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는 거 써본 적 있는지, 매개 변수가 여러 개 지정되지 않은 상태 써본 적 있는지 거의 없을 겁니다. 모르죠. 시대가 나 때는 없었어요. 오케이? 예, 앞에서 설명한 가변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의 수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할 때 점점점 3개 적습니다. 메인 함수 여기에 있습니다. 밑에 코드 여기서 불러쓰는 함수는 print numbers라고 되어 있고 얘를 처음에는 데이터 2개 주고 실제는 하나죠. 개수를 앞에 적어줬으니까 데이터 하나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그러면 인자가 하나, 2개, 3개, 4개면 받을 때도 함수도 원래 설명할 때 앞에 얘기했던 것도 이제 재방송하는 겁니다. 함수 정의할 때 선언한 매개 변수의 숫자와 함수를 사용하는 거기서 인수의 숫자는 동일해야 된다. 개수는 동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 예, 그거를 편하게 쓰게 해주는 게 이 라이브러리거든. 얘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거 없이 하면 다 에러 납니다. 그리고 선언할 때 int 아규먼트 요거는 거기 매개 변수의 개수가 여기 저장이 됩니다. 내가 지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야 이거 몇 개 보낼게 라고 그냥 보내면 지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고요. 몇 개 보낼게 하면 받아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메인 함수 테스팅하는 거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개수 지정 안 합니다. 지가 알아서 잡아냅니다. 지가 알아서 잘 잡아내거든요. 그거보다 이게 더 쉬운 방식입니다. 이거는 지정을 하죠. 또 원시적인 방식은 쉽지만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고요. 실제로는 이것도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개 보낸다 하고서 몇 개인지 모르고 놔두게 되면은 데이터 타입이나 데이터 타입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 값을 가져가는 거죠. 데이터 한 개야. 그러면 여기서 받아가지고 여기 아규먼트가 하나죠. 이때 그 아규먼트 어디 갔냐? ARG 아기 싹싹. 아씨 없네. 왜 이렇게 썼지? 왜 이렇게 들어갔나? 이게 리스트로 들어갔나? 됐고. 이름이 좀 틀려갖고 그래요. 여기 있구나. 이거 칼날이 이렇게 놨지는가? 네. 이상하게 요번 강의 자료가 좀 내가 중요하지 않은 거다 보니까 대충 편집한 것 같습니다. 기억도 안 나. 네. 여기 보면 이 속에 이게 이런 거는 여러분이 본 적도 없는 거죠. 이거는 여기 스탠다드 아규먼트 라이브러리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쓰는 겁니다. 여기 보면 뒤에 있는 아규먼트 목록들 이것들이 리스트란 데이터 리스트 아직 안 배웠습니다. 여기 다 들어오는 거고요. 거기서 시작되는 부분 찾는 거고 끝나는 부분 선언해 준 겁니다. 목록에 한 개, 2개, 3개, 4개, 10개, 100개가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거 가져와, 두 번째 거 가져와 그런 용어로 쓰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있듯이 AP라는 곳 목록에서
요거. 그걸 갖다 쓰라는 거거든요. 요거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흔한 거 아니고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가 여러 개 있는데 가변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다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네 건을 선언하지 않고 하나 갖고도 올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프로그램에서 반복문으로 그 전달되는 매개 변수 개수만큼 작업을 수행을 해줘야겠죠. 확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지 확인해 보고요. 매개 변수 숫자를 가변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쓸 일 없어요. 알았죠? 재규 함수입니다. 리커시브, 리커션이라고 하고 순환 함수, 재규 함수라고 쓰는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이 원리 쓰는 것도. 근데 쉽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n 팩토리얼 뭐죠? 뭐 5 팩토리얼 이거 알죠? 이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거죠. 100 팩토리얼 100, 99, 98 이겁니다. 그걸 수학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n의 값이 1이면 또 n의 값 아닐 때는 이렇게 이 소리거든요. n의 값이 0일 때는 0이면 이거고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식을 적용해라 이겁니다. 여기서 바탕에서 출발이 나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함수는 자기 자신을 호출할 수 있는데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해요. 속으로 들어가고 계속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거를 순환이라고 한다. 리커션이라고 합니다. 순환은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여 문제를 해결한 푸는 기법 중으로 가장 흥미롭고 효과적인 기법 중에 하나이다. 재밌다는 소리입니다. 재밌다는 소리가 보기에 좋은 거고요. 만들긴 더럽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한 예제라 따라갈 수 있습니다. 팩토리얼 계산, 아래식의 팩토리얼 계산하는 것은 n 느낌표로 정의를 하였다. 식에서는 n-1 팩토리얼 계산하고 이 정의를 순환적으로 처리한다. n 팩토리얼을 구하기 위해서는 n 곱하기 n-1을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이걸 구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n-1 곱하기 n-2를 구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값이 하나씩 줄어들고 있죠. 이런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 이렇게 정의되는 걸 순환적이라고 하고요. n 팩토리얼 구하기 위해서 먼저 n-1 팩토리얼을 구해줘야 되고 n-2 팩토리얼 1 팩토리얼을 구하기 위해서는 n-2에서 1 더 뺀 팩토리얼을 먼저 구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바꿔보면 1씩 감소되죠. 이럴 때 다시 한번 부르면 됩니다. 부를 때 1 감소된 거, 여기 매개 변수로 요 값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계속 1이 감소된 거 언젠가 0이 되겠죠. n이 0이 된 순간에 1을 리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빠져나오는 단계별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감이 잡힌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재미는 있는데 이해는 잘 안 되죠. 어쨌든 순환 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뭔지. 팩토리얼 구하기. 팩토리얼 구하기다. 팩토리얼 계산하는 겁니다. 아까 n 느낌표. n-1 팩토리얼을 현재 작성 중인 n 팩토리얼 프로그램은 n-1 팩토리얼을 현재 작성 중인 함수를 다시 호출함으로써 계산한다예요. 지금 팩토리얼 계산 요거 좀 만들었거든요. 얘는 어떻게 된 거죠? n은 n 곱하기 1,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이럴 때 앞에 식 0이면 1죠. 이게 1보다 작거나 같으면 1을 반환하고 1이면 그냥 1이 나가는 겁니다. 리턴이잖아, 리턴. 그렇지 않을 때 1이 아니면 1보다 작지 않으면 즉 2, 3, 4, 5, 6이라는 소리. 그럴 때는 그 값에다가 1 뺀 거랑 곱해줘라. 이 소리를 적어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3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n이 3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3이었어. 들어갔더니 3은 1보다 작거나 같지 않죠. 그럼 1, 2 들어오죠. 그럼 요게 수행이 되겠네. 그러면 3 곱하기 f라고 할게요. f에 n-2라고 이렇게 집어넣으래요. 이걸 다시 불렀으니까 다시 1로 들어가겠죠. 얘가 다시 1로 들어가겠죠. 1, 2 들어오겠죠. 이때 2니까 얘는 2 곱하기 f에 곱하기 별표로 할게요. f에 1로 들어가겠죠. 1보다 작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갔어요. 그럼 1을 갖고 또 들어간 거죠. 그렇지 얘가 1이야. 그럼 얘는 2를 반환해. 그럼 얘는 1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면 2가 나오는 거죠. 얘랑 곱하면 2, 3은 6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는지 모르겠네요. 밑에 설명 있습니다. 5 팩토리얼 경우 어떻게 하냐는 거죠.
5팩토리얼 구해. 그러면 4팩토리얼 구해와 3팩토리얼 구해와 2팩토리얼 구해와 1팩토리얼 구해와 1팩토리얼 뭐지? 1이요. 그럼 1하고 2 곱해. 그럼 2가 되죠. 2하고 3 곱해 6이 되죠. 6하고 4 곱해 24가 되죠. 24에다 5 곱해 그리고 이제 120이 되죠. 이런 식으로 쭉 물려 들어갔다 쭉 다시 돌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다. 그래서 순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지 모르겠네.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야? 프로그램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불러? 이렇게 4차원세계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예.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사고를 버리세요. 내가 내 자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예요. 네오가 네오 자신한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기술을 이용하는 겁니다. 가상세상이거든요. 함수가 함수를 부를 수 있고 다시 부르면 새로운 함수. 그게 또 복제돼갖고 밑에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머리 굉장히 잘 쓴 겁니다. 이런 게 될 줄을 C 개발한 사람이 알았는지 모르겠네, 옛날에. 예, 이런 원리입니다.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샘플 제시할게요. 앞에서 설명하고 처리했던 과정 다시 한번 그려놓은 거거든요. 앞에서 했던 게 이해가 되면 모르는데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다가 3팩토리얼 구하라고 제시를 했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다시 3 곱하기 2팩토리얼로 식이 분할이 됩니다. 요게 이제 리커시브 한 판 들어가는 겁니다. 2팩토리얼 얘가 들어가면 얘는 또 이걸 가지고 2 곱하기 1팩토리얼 계산하게 하는 거죠. 그때 여기 요거죠. 이게 1, 3위로 들어왔으면 3이 이거보다 크니까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요 팩토리얼이 돌아요. 그때 식은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겁니다. 내용은 같은데 컴퓨터에 이런 게 하나 만들어지고 이런 게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얘를 만나는 순간에. 그래서 2를 가져갔죠. 2는 1보다 크니까 거짓이네.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수행을 하죠. 여기를 2-1, 1로 집어넣죠. 그리고 1 빠진 거예요. 그러면 1이 됐죠. 팩토리얼 1은 1이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크거나 같으면 돌지 말랬는데 크거나 같으면 1을 반환해라. 요걸 만나는 순간에 오케이 1 가지고 넘어가서 즉 요게 대입이 된 거죠. 1이 되면 2 곱하기 1이 되죠. 요게 되면 요 값이 요게 또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면 요게 리턴 밸류가 6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요거 꼼꼼히 살펴보고 요 그림도 한번 이해해 주기만. 쉽습니다. 어려운 거 이런 걸 처음 봐서 그러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은 겁니다. 처음 봐서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러는 거지 따라가기 힘든 거 아닙니다. 오케이? 팩토리얼 호출, 팩토리얼에서 팩토리얼 함수를 어떻게 호출하는지 손으로 천천히 따라가 보기 바랍니다. 리턴문에서 팩토리얼 만나는 순간에 또 다른 프로그램 코드 이만큼 만들어지는 겁니다. 딴 데서 돈다고 생각해야 돼. 그 안에서 도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개념적으로 그렇게 빠나갑니다.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과 이건 다른 거예요. 오케이? 예, 이거 뭘까? 팩토리얼 계산할 정수를 입력하셔. 어떤 값을 입력받아서 그 숫자만큼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거네요. 여기 보니까 크게 넓을 것 같아서 롱으로 했네. 팩토리얼 계산할 정수를 입력하시오 해갖고 정수값 n을 받아들였네요. n을. 그리고서 그 결과는 얼마다 했는데 그때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팩토리얼 따라가 보니까 얘죠. 이게 리커시브인지 아닌지 보는 방법은요. 리턴에서 이 함수 속에 이 함수를 다시 한번 썼으면 이거는 리커시브 재규 함수입니다. 함수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부르면 그건 재규 함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함수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르질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이거 재규 함수네. 눈 크게 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아까 앞에 설명했지 들어가고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돌려봐요. 앞에 설명한 개념이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설명 좀 달아놨죠. 그래서 리턴 밸류 확인하라고 여기서 보면 리턴 되는 값은 이거야, 리턴 되는 값은 이거야. 그러니까 앞에 설명이 혹시 부족할까봐 이 코드 넣어서 돌리면서 화면에 출력된 값을 손으로 한번 따라가 보기 바랍니다. 이해가 더 될 거라고 믿어요. 이거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교양 있는 애들은 용어 알고 개념은 잡아주면 좋습니다. 거기서 말빨 세우기 좋습니다. 잘난 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요거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아까 팩토리얼 계산 넣었죠? 팩토리얼. 100팩토리얼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100팩토리얼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몇 자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자리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150자리, 158자리 숫자가 나오네요. 158자리의 숫자. 이거 단위 붙일 수도 너무 커. 이 값이 나오도록 하면 돼.
해보기 바랍니다. C에서는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게 정답입니다. 맞죠? 내가 해본 겁니다. 100 곱하기 99 곱하기 98 곱하기 이거거든요. 여러분은 앞에서 배운 팩토리얼 계산법으로 이거를 뽑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리커시브 쓰는 겁니다. 제규함수 쓰는 건데 이진수 형식으로 출력하기. 어떤 숫자를 입력받아서 그걸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규함수를 써서 또 발음 안 되네. 리커션 함수를 써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메인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뭐지? 이게 뭐죠? 이렇게 앞에다가 함수의 이름을 미리 정해 놓는 걸 프로토타입, 함수의 원형이라고 하죠. 이걸 앞에다 적어도 되는데 이게 앞에 있으면 메인 함수 쉽게 못 찾을까봐 나한테 도와주는 거죠. DC2B는 데시말 to 바이너리라는 소리니까 데시말은 10진수라는 소리고 바이너리는 2진수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메시지 내보내고 값을 입력받았습니다. n이라는 것을 받았고요. 환산 결과를 하면서 여기다 함수에 집어넣어 그 결과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죠? 여기다 예를 들어 123을 넣었어요. 그럼 내부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123. 예, 그 내용이 이겁니다. 이거 뭐야? 얘는 if else가 아닌데? 예, 아니에요. x가 0보다 크면, 즉 여기에 집어넣은 함수 123을 넣으면 123이 0보다 크죠? 그럼 여기 와서 처리되는데 이거 뭐야? 얘를 2로 나누네? 나누면 뭐가 들어가죠? 123을 2로 나누면은 61.5? 아니죠. 정수의 계산이라 정수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인트를 받았습니다. 그럼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61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123을 넣었으면 첫 번째 DC2B인 반하면 그러니까 61로 제규함수 부릅니다. 61 집어넣으면 여기서 빠져나오자마자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 61 넣으면 2분의 1 하니까 30, 그러니까 15, 7, 3, 1 그리고 얘가 0보다 클 때잖아요. 요거 2를 갖다 1을 나누니까는 목은 0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되죠. 그래서 0 이렇게 들어갑니다. 0이 되면은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빠져나갑니다. 리커시브는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리커시브가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4번 들어가고, 5번 들어가고, 6번 들어가고, 7번 들어갔다 빠지면서 값이 리턴이 됩니다. 빠지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고 리턴 되는 거 없으니까 그냥 왔죠. 왔더니 보니까 요 명령이 있어요. 처음에 찍으래. x의 값이 얼마인데? 1. 1일 때 퍼센트 이거 뭐죠? 나머지 계산이죠. 1을 2로 나눈 나머지는 뭐죠? 1이 되죠. 그래서 이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갔더니 3이야. 3을 2로 나눈 나머지는 뭐죠? 1이야. 7을 2로 나눈 나머지는 또 1이야. 15를 1로 나눈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야. 그리고 30을 2로 나눈 나머지는 0. 61을 2로 나눈 나머지는 1. 123을 2로 나눈 나머지는 1.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잘 짠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 방법 말고 진법 변환 프로그램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배열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시프트 레지스터 쓰는 방법도 있고요. 또 나머지 정리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머지 정리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뻐 보입니다. 오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작성하고 돌려서 그 결과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갈 길이 먼데 또 느긋하게 돌아가고 있네. 진법 변화는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소수 윗부분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진법으로 계속 나누면서 그 나머지 값을 계산하고 이걸 거꾸로 읽으면 진법 변환이 되고요. 소수 아랫부분을 진법 변환하고 싶을 때는 이거 곱해가지고 소수 윗부분만을 빼서 정리해갖고 이걸 순서대로 읽으면 됩니다. 이 계산법도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고 하죠. 참고로 보라는 소리입니다. 이 문제 이거 하기 싫은데 최대 공약수 기억나요? 뭐 초등학생들이 푸는 문제라 집어넣는다고 집어넣는데 재미없어요. 리커시브 관련된 문제라 집어넣은 겁니다. 풀어보기 바랍니다. 재미없어요. 그렇지만 요 방법은 요거 따라가는 거 좀 해보기 바랍니다. 혹시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재수없어갖고 프로그램 개발자라서 시험을 보는 이거 짜라고 시키면 어떡해요? 그래서 경험은 많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리커시브인데 특이하게 근데 이거 수학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리커시브 들어갔는데 얘는 처음에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바꿉니다. 이거하고 계산하고 이거 일일이 집어넣고 계산하고 이거 집어넣고 계산하고 이거 집어넣고 계산하고 이거 집어넣고 계산해서 이 값이 나오면 거꾸로 다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때 이게 결과가 되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방식이 아니에요. 오, 특이한 방식이네. 리커시브긴 한데 좀 특이한 방식입니다. 아, 리커시브 특이하진 않습니다. 앞에 거랑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최대 공략 약수라는 거 알죠? 그 다음 하노이 타워입니다. 이거 흔하게 늘 나오는 거고 리커시브 문제 나올 때마다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막대 ABC 세 개의 막대기에 여기 원판이 세 개가 있는 거거든요. 하노이 타워 다 들어봤을 텐데 이때 이거를 원판에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이 못 올라간다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이 세 개 기둥이 있는데 이거를 이 마지막 기둥으로 옮겨보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옮겨야 되고 어떤 순서로 옮겨야 되고 몇 번 옮겨야 되는지 몇 번 움직여서 옮길 수 있는지입니다. 설명 나와 있네요. 막대 A에 쌓이는 원판 3개를 막대 C로 옮기시오. 단 다음에 조건은 지켜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원판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원판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원판은 크기가 작은 원판 위에는 큰 원판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중간의 막대를 임시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 룰은 동일합니다. 이겁니다. 하노이 타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예, 하노이 타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해결 방법을 알고 그걸 설명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느냐 그 문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노이 타워를 여러분이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맨 위에 있는 거 일로 옮기고요. 두 번째 있는 놈 여기로 옮기고요.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옮기죠.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일로 옮기고 이거 일로 옮기고 이거 일로 옮겨주면 완성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모른다고요? 동영상으로 볼까요? 오케이. 네, 요거 봅시다.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거 옮기고 여기가 아닌데 오른쪽 끝에 옮기려고 합니다. 막대기 안 보인다고 해 보이는 걸로 합시다. 두 번째 거 내리고 그 위에 작은 거 올리고 작은 거 위에 큰 거 못 올라가면 얘 갖다 놓고 작은 놈 내리고 중간 놈 올리고 작은 놈 또 올리고 그렇게 되면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넘어왔죠. 감 잡혀요? 한 번 더? 나 플레이 버튼 누르면 되니까. 아유, 신경 써서 만드는 신경 쓰면 아니죠. 네, 봅시다.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작은 거에 큰 거는 못 올라갑니다. 그거 지켜주면 되죠? 그래서 홀수일 때는 갈 곳에 먼저 갖다 놓고 해요. 그리고 얘 빼가고 그 다음에 얘 빼주고 얘 올리고 쟤도 올리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이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n개의 원판인 경우 n-원판을 a에 옮기고 a에서 b로 옮기고 n번째 원판을 a에서 c로 옮기고 n번째 원판을 b에서 무슨 얘기야. 알고리즘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할 줄은 아는데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는 게 더 힘드네. n개의 원판이 있는 경우 n1개의 원판. 3개가 있으면 2개 먼저 b로 옮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갖다 놓고 그리고 얘를 또 그렇게 하라는 소리네. 그 소리입니다. 그림이 이거 틀렸네. 이거 3개입니다. 4개가 들어갔지? 이렇게 있을 때 먼저 위에 있는 거 빼놓고 얘 보내고 얘잖아요. 이 중에서 위에 있는 거 일리 빼고 얘 집어넣으라는 소리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4개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이렇습니다.
하나가 있을 때까지 반복되는 거고 하나가 아닐 때 이 과정을 반복하거든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방법은 아는데 말로 표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안 할 겁니다. 과제로 제시해서 직접 돌려보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CB였으면 하노이 원판 얘기 다 알고 있거든요. 오케이?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코드 여기 보는 것 같죠? 아주 심플하게 나옵니다. 아까 설명한 그대로 적어놨죠? 똑같아 설명 안 한 겁니다.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쉬워. 근데 이 원리를 알고 이걸 하는지 원리를 모르고 하는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지시하는 거에 따라 한번 해보기 바라고요. 이럴 때 이 개수를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5개인 경우, 6개인 경우도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진짜 옮길 수 있는지 해보기 바랍니다. 하노이타워 개수 몇 개인지 인터넷 검색해갖고 하노이타워 유래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 나오거든요. 뭔지 확인하고 이런 거구나. 이걸 프로그램 요소로 이렇게 하고 그 문제에서 의미하는 바가 이거구나. 그런 걸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요번 주 수업은 그래도 가벼운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변수,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요거 이해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쉽게 넘어가려고 했던 거고요. 과제는 좀 까다로운 걸 낼까 고민 중에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시험도 끝나고 특별히 할 일은 없잖아요. 혹시라도 이제 요게 왜 이런 얘기 시간 낭비죠.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변수가 뭐죠? 전역 변수가 뭐죠? 지역 변수가 뭐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가변 매개 변수 쓰는 거, 이거 특이한 경우인데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고 하고요.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재규함수 잘난 척할 때 쓰이는 거고요. 남들이 이런 얘기 나올 때 아는 척 하려면 배워주는 게 좋습니다. 하노이 타워가 무엇인지, 팩토리얼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게 대부분 문제로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이 리커시브가 적용 가능한 문제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한 게 일반적으로 쓰는 거에 한 반은 되고요. 이만큼 더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 밖에는 그걸 응용해서 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거 없었죠? 오늘 3시간 연달아 들으면서 부담 없이 들어도 되는 날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오늘은 편하게 넘어가려고 구성을 했고요.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은 전역 변수, 지역 변수, 그리고 재규함수 정도 알아주면 고마워요.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오케이.